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돈 뭐예요? 그 돈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수진의 커다란 외침이 밤거리에 퍼지며 주변 사람들도 수진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이 목격한 광경은 가로등 불빛 아래 시어머니가 정체불명의 멋진 중년 남자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이었죠. 어머님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예요? 하지만 순자는 며느리를 발견하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무서운 눈빛으로 이렇게 쏘아붙였죠. 내가 감히 나를 미행해 뻔뻔하기도 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돈을 몰래 빼내서 낯선 남자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닥쳐. 내가 내 돈 어디에 쓰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시어머니의 험악한 목소리에 수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평소에 품이 있고 점잖던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는 어머님에게 이쁨 받고자 힘든 일 도맡아 하면서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다고요? 뭐 완벽한 애도 못 낳으면서 무슨 완벽한 며느리냐. 순자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순자는 야밤에 낯선 남자에게 1억 원을 건넨 걸까요? 잠시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과연 충격과 분노 점수 100점 만점 중 몇 점일지 이야기 듣기 전에 댓글에 먼저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남기신 점수가 맞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저희에게는 앞으로도 이런 숨막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끔찍한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된장찌개가 이렇게 짜면 어떡해? 박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 한 술을 맛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그릇을 확 밀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끓여드릴게요. 다시 끓이긴 뭘 다시 끓여. 이미 늦었잖아. 민호가 곧 들어올 텐데. 순자는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표정만큼은 전혀 우아하지 않았어요. 마치 부하 직원을 질책하는 상사처럼 차갑고 무자비했죠. 어머님,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줄 아나?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이 정도야?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시어머니 입맛에 맞추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 억울했거든요. 그리고 말이야. 순자가 팔짱을 끼며 더욱 냉정하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민호 친구들은 벌써 아이 둘씩 낳았더라. 넌 언제까지 이 모양이야? 며느리 구실도 못하면서. 어머님, 그런 말씀 너무 심하세요. 심해? 이게 심한 거야?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할 의무도 모르는 며느리가 더 심하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수진이는 또 왜 울고. 야, 김민호. 네 와이프 좀 제대로 교육시켜. 된장찌개도 제대로 못 끓이면서 며느리랍시고 앉아있어. 민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 편을 들고 말았죠. 수진아,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좀 더 노력해봐. 그 순간 수진은 서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어요. 남편마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겠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아, 그리고 수진아. 순자가 마치 방금 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 태도를 바꾸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좀 늦을 것 같으니까 너희끼리 먹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너는 몰라도 되는 일이야. 어른 일에 참견하지 마. 순자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도 시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민호마저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하니 수지는 혼자 차가운 밥을 먹어야 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님 많이 늦으셨네요. 배고프시죠?
밥 데워드릴까요? 됐어. 밖에서 먹었다고. 순자의 대답이 평소보다 더욱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뭔가 이상했죠. 옷에서 낯선 냄새가 났고 가방에서는 두툼한 서류들이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오늘 좀 이상해 보이시는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그냥 자. 그 다음 날부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어요. 수진아, 청소기 돌렸다면서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넣으라고 했는데 왜 참치 넣었어? 빨래도 제대로 못 개는 며느리는 처음 봐. 매일 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건 순자가 밤마다 외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어머님,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어디 가세요? 내가 알 바 아니야. 내 사생활까지 간섭하려고.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 걱정?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나를 걱정한다고. 웃기지도 않아. 순자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하지만 정작 이상한 건 밤늦게 돌아올 때마다 뭔가 숨기는 듯한 행동이었죠. 가방을 꼭꼭 숨기고 전화통화는 방 안에서만 하고 뭔가 의심스러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사라지는 시어머니,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는 구박.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이상하지 않아? 어느 날 밤 수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가 이상해? 어머니가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하시는데 매일 밤 나가시잖아. 그리고 돌아오실 때마다 이상한 서류들을 가지고 계셔. 민호는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너 요즘 어머니한테 너무 신경질적으로 구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나름 사정이 있으실 거야. 사정? 무슨 사정이 있길래 매일 밤. 됐어. 그만해. 어머니 일에 왜 이렇게 참견하려고 그래.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국 남편마저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수지는 더욱 절망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수진아, 이게 뭐야? 순자가 화가 난 목소리로 수진을 불렀어요. 손에는 빨간색 통장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그게 뭐죠?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우리 집 통장 뒤졌지?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전날 밤 시어머니가 서류를 정리하던 책상, 서랍이 열려 있길래 살짝 본 건 맞지만 그게 들켰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생활을 엿보는 게 그냥이야? 순자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다른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 아니었다고. 정말 뻔뻔하기도 하다. 그때 순자가 던진 말은 수진의 심장을 관통했어요. 너 같은 며느리 둔 내 팔자가 더럽다. 애 하나 못 낳으면서 집안 돈이나 기웃거리고.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틀렸어? 3년 동안 뱃속에 뭐가 들었어? 응? 순자의 독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민호가 이렇게 좋은 남자인데 네가 문제인 거 뻔하잖아.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 심하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항변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심해? 이게 심한 거야? 그럼 애는 언제 낳을 건데? 40대면 낳을 거야? 그 순간 수진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어머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매일. 네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정말 네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그날 이후로 순자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어요. 수진이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죠. 밥 이렇게 하면 어떡해. 청소 이따위로 하는 게 청소야? 빨래도 제대로 못 널면서 며느리랍시고. 하지만 정작 이상한 건 밤마다 외출하는 일은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자주 나가기 시작했죠. 어머님, 오늘도 나가세요? 내가 어디 가든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하지만 너무 자주. 시끄러워. 한마디만 더 하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순자의 협박에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수지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박순자입니다. 그 일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네. 더 급하게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초조하고 불안해 보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수진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또다시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자 수진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직접 확인해보자. 시어머니가 나간 지 10분 후 수진도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미행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두려움보다 컸거든요.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수진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미행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피기도 했죠. 마치 누군가 따라오는 걸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수지는 가로수 뒤에 숨어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평소 집 근처 카페나 문화센터 쪽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쪽은 상업지구 쪽인데 시어머니가 향한 곳은 번화가였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는 곳이었죠. 60이 넘은 어른이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오는 걸까요? 10분 정도 걸었을까 시어머니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보니 그곳은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부동산? 이 시간에?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부동산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였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에서 중년 남성이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자주 만나는 사이인 것처럼 친숙해 보였죠. 도대체 무슨 일이지? 수지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와 부동산 중개인이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꺼내서 책상 위에 펼쳐놓는 거였어요. 그리고 중개인은 그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죠. 저게 뭐지? 집 관련 서류인가?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집 문제로 부동산에 상담을 받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럼 왜 가족들에게는 숨기는 거죠? 1시간 가까이 지났을까? 드디어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하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하고 무거운 기색이었거든요. 수지는 다시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번엔 다른 곳으로 향했죠. 또 어디로 가시는 거지? 이번에 도착한 곳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밤늦게 문을 연 은행이었거든요. 요즘엔 야간 금고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있다고 들었지만 직접 보니 뭔가 수상했어요. 시어머니는 은행 직원과 만나서 또다시 서류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서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서명?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시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일까요? 은행에서 나온 시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모습이었죠.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저예요. 오늘 일단 1차는 끝났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어봤어요. 네? 더 빨리요? 하지만 가족들이 눈치채면.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연해 보여서 수진도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가족들 몰래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니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직접 물어봐야겠어. 수진이 나서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또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세 번째로 도착한 곳은 더욱 의외였어요. 법무사 사무실이었거든요. 이 시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니 미리 약속을 잡아둔 것 같았어요. 법무사, 도대체 무슨 일로?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부동산, 은행, 그리고 법무사.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만 나왔거든요. 설마, 집을 파시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수진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정말 시어머니가 집을 처분하고 있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냈어요. 나올 때 시어머니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걸.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어. 집에 도착한 수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과연 내일은 어떤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초조해 보였거든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응, 고마워. 순자의 대답이 평소보다 건성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며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어머님, 혹시 오늘도 또 나간다고 잔소리할 거야? 내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 순자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수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오늘은 반드시 정확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알겠어요, 어머님. 순자가 외출한 후 수지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시어머니 방을 몰래 들어가서 어젯밤 가져온 서류들을 찾아보기로 한 거죠.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뒀을 텐데 옷장, 서랍장, 책상,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침대 밑을 확인하던 중 작은 서류 가방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집 등기부등본, 대출 관련 서류, 그리고 매매계약서 초안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수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매매계약서에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적혀 있었고 매매 가격란에는 1억 2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계약서 날짜였어요. 불과 일주일 후였거든요. 즉, 시어머니는 정말로 집을 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집이 팔리면 그들 가족은 어디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런 일을 진행하는 걸까요?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은행 대출 관련 서류였는데 놀랍게도 이미 거액의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대출금이 5천만 원? 게다가 대출 목적란에는 사업자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걸까요? 수진이 서류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던 중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돌아오신 거야? 황급히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방을 나오려던 순간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너, 뭐 하고 있었어? 순자의 눈이 매서워졌어요. 뭔가 낌새를 채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청소. 내 방에서 뭘 청소해? 바닥 청소기 돌리려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내 서류 뒤진 거 다 알고 있어. 순자가 폭발했어요.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죠. 어머님, 저는 정말, 이제 와서 발뺌하려고. 순자가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시어머니 사생활까지 캐고 다니다니. 어머님, 아파요. 아프긴 뭐가 아파. 이것도 아픈 거야? 순자의 소나기가 더욱 세졌어요. 수진의 팔에 멍이 들 정도였죠. 제발, 손 놓아주세요. 손을 놓으라고. 내가 내 서류 뒤진 것부터 사과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울면서 사과했지만 순자는 쉽게 놓아주지 않았어요. 사과로 되는 줄 알아? 너 때문에 내일이 다 꼬이면 어떡할 거야. 무슨 일이요?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냥 입 닥치고 있어. 순자가 수진을 밀쳐내며 소리쳤어요.
수지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쳤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망친 거야. 내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어. 순자의 말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마치 수진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3년 동안 애 한 명 못 낳은 게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게 지금과 무슨 상관이? 상관없어. 다 관련이 있어. 내가 대를 못 이으니까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거야. 순자의 말이 점점 더 이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이 문제와 집을 파는 것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어머님,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닥쳐. 더 이상 묻지 마. 그리고 오늘 본 것들은 절대 민호한테 말하지 마.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말하는 순간 너도 끝이야. 순자의 협박에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오늘 밤에도 나가시면 끝까지 따라가 보겠어. 진짜 뭘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아내겠어. 그날 저녁 예상대로 순자는 또다시 외출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나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수진도 이제 미행에 익숙해졌어요. 과연 오늘은 어떤 더 큰 비밀이 밝혀질까요? 그날 밤 수진은 시어머니보다 먼저 나가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순자가 나타났을 때 평소보다 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표정도 심각해 보였죠.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고급 주택가 쪽이었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뒤따르며 긴장했어요. 도착한 곳은 번듯한 사무실 건물이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몇 개 층에 불이 켜져 있었죠. 순자는 주저하지 않고 들어갔어요. 저기가 어떤 곳이지? 수진이 건물 입구 간판을 확인해 보니 여러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었어요. 부동산, 법무사, 회계사, 그리고 한 곳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자산관리 컨설팅. 5층짜리 건물의 3층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바로 그 자산관리 업체였어요. 수지는 건물 맞은편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순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2명과 함께였죠. 그들은 근처 카페로 이동했어요. 밤늦게 문을 연 24시간 카페였죠. 수지는 조심스럽게 따라가서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멀리서 봤지만 그들의 대화는 심각해 보였어요. 순자가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고 남성들이 그걸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큰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서 순자에게 건네는 거였어요. 저게 돈인가?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분명히 현금 뭉치 같아 보였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두툼한. 순자는 그 돈을 받아서 자신의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서류 봉투를 남성에게 건넸죠. 진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로 뭔가를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있는 거였죠. 대화가 끝나고 세 사람이 헤어졌어요. 순자는 가방을 꼭 안고 다시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은행 야간 금고 서비스였어요. 순자는 받은 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이길래. 은행에서 나온 순자는 이번엔 정말 집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 것이 결정적 증거라는 걸. 집에 도착한 후 수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팔고 5천만 원을 대출받고 그리고 오늘 또 거액을 받았어. 계산해보니 최소 2억 원 가까운 돈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큰 돈을 모으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순자의 태도가 또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예민하고 날카로워 보였거든요. 수진아,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집에 있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나간 거 다 알고 있어. 순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혹시 미행한 걸 들킨 걸까요?
정말 집에 있었어요, 어머님. 그래. 그럼 증거를 보여줄까? 순자가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건 놀랍게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었어요. 이게 뭔지 알겠어? 내가 어젯밤 11시에 나가는 모습이야.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말로 들킨 거였어요. 어머님, 저는 이제 와서 변명하려고. 정말 뻔뻔하기도 하다. 순자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감히 나를 미행하다니. 내가 얼마나 비열한 년인지 이제야 알겠어. 어머님, 제가 미행한 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우연히 만난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너 같은 며느리는 정말 처음 봐. 시어머니 뒤를 밟고 다니다니. 어머님이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시니까. 이상하다고? 내가 이상해? 순자가 수진의 뺨을 때렸어요. 수진은 충격에 바닥에 주저앉았죠. 내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이 망가져 버렸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이요? 무슨 계획이요? 닥쳐. 더 이상 묻지 마. 순자가 또다시 수진을 향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수진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에요. 집을 파신다면서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순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수진이 집 매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너, 내 서류까지 봤구나. 네, 봤어요. 우리 집을 1억 2천만 원에 파신다면서 왜 가족한테는 비밀로 하세요?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 맞아. 내가 이 집을 팔고 있어. 그게 어때서? 어떡하냐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자신도 확실하지 않다는 듯이.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도 뭔가에 쫓기고 있다는 걸. 수지는 뺨을 부여잡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3년 동안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모든 걸 참아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너무해. 내가 더 너무하지. 남의 사생활 엿보고 미행하는 게 정상이야? 순자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화가 난 듯 보였죠. 사생활이라고 하시지만 우리 가족 집을 파는 건데 왜 말씀 안 하세요? 내 집이야. 내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호는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찔리는 구석이 있다는 듯이. 민호는 나중에 알려줄 거야. 나중에요? 언제요? 집이 팔린 다음에요? 시끄러워. 내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하지만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한 불안감이 배어 있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수진아, 너 왜 그렇게 앉아 있어? 민호가 바닥에 앉아 있는 수진을 보며 놀랐어요. 수진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도 보였죠. 여보, 어머니가 저를. 뭐? 어머니가 뭘 어떻게 했다고? 민호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상황 파악을 하려 했어요. 민호야, 내 와이프가 나를 미행했어. 내 사생활을 염탐하고 다닌다고. 순자가 먼저 말했어요. 하지만 집 매매 이야기는 빼고 말이죠. 미행?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어머니가 매일 밤 나가시니까 걱정이 되어서. 걱정이면 물어보면 되지. 왜 뒤를 밟아? 민호도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수진은 더욱 절망적이었죠.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우리 집을. 수진아. 순자가 날카롭게 수진을 제지했어요. 집 매매 얘기를 하지 말라는 신호였죠. 뭘 어쩐다고. 수진아, 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가 답답해하며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무서운 눈빛 때문이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야. 그냥 며느리가 좀 예민해져서 그래. 순자가 태연하게 넘어가려 했어요. 어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진이가 이렇게까지 할 리는 없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와이프 버릇을 좀 고쳐줘야겠어.
민호는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수지는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도대체 자신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수진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남편도 자기 편이 아니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게다가 집까지 팔린다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나갔어요. 평소보다 더 서둘러 보였죠. 수지는 이번에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제 들킨 이상 더 이상 미행은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자주 통화하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보는 거였죠. 시어머니 휴대폰에서 자주 보던 번호를 기억해뒀거든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박순자 씨 관련이요? 혹시 가족분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아, 그런데 무슨 일로? 저희 집 매매 건으로 연락드렸어요. 혹시 언제쯤 계약이 확정되는지.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박순자 씨께서는 가족들이 아직 모른다고 하셨는데. 아,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박순자 씨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 당황했어요. 몸이요? 무슨? 아니, 그냥 워낙 급하게 처리하시려고 해서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화가 갑자기 끊겼어요. 누군가 뒤에서 수진의 휴대폰을 빼앗은 거였어요.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 순자였어요.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수진 뒤에 서 있었죠. 어머님, 언제 들어오셨어요? 언제 들어왔냐고. 내가 내 사업 파트너한테 전화하는 걸 다 들었어.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정말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구나. 그럼 진실을 알려줄게. 순자가 수진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파에 앉혔어요. 너 그렇게 궁금하지? 내가 왜 집을 파는지, 왜 이렇게 급하게 돈을 모으고 있는지. 수진은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말해줄게. 하지만 듣고 나서 후회하지 마. 순자의 눈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까요? 순자가 수진을 소파에 앉히고 마주보며 앉았어요. 그 눈빛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좋아. 내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니까 말해줄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뭔가 깊은 슬픔 때문인 것 같았죠. 나한테 시간이 얼마 없어. 시간이요? 최장한 말기야.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더라.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장한 말기. 그럼 시어머니가. 어머님, 그게 진짜예요? 거짓말해서 뭐해? 이미 여러 병원에서 확인받았어. 순자가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서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정말로 췌장암 사기라고 적혀 있었죠. 그럼 왜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해? 민호 걱정만 시키고 너도 부담스러워할 텐데. 순자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지금까지의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그래서 집을 파시는 거예요? 응. 내가 죽고 나면 민호가 혼자 살아야 하잖아. 그런데 너는 애도 못 낳고. 순자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수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혹시 저희 이혼시키려고요? 맞아. 순자의 대답이 너무 담담했어요. 너랑 민호가 계속 붙어 있으면 우리 집안 대가 끊어져. 나는 그걸 보고 죽을 수는 없어. 하지만 그건 뭐? 사랑이면 다 되는 거야? 현실을 봐. 3년 동안 애가 없잖아. 순자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민호한테 돈을 주고 너한테는 위자료 주고 이혼하라고 할 거야. 어머님, 그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 순자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내가 죽고 나면 민호는 혼자가 돼. 그때 너같이 애 못 낳는 여자랑 있으면 뭐해? 수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병도 충격적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웠다는 게 더 충격이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애가 없는 건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시간? 내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데? 6개월 안에 손자를 안겨줄 수 있어? 그건 못하잖아. 그럼 내 방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 순자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이미 좋은 재혼 상대도 알아봤어. 민호 나이 또래에 애들 있는 여자야. 재혼하면 바로 아빠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수진이 울면서 항변했어요. 없다고? 왜 없어? 돈도 넉넉히 줄 테니까 새로 시작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민호를 사랑해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순자의 비웃음이 수진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어머님, 혹시 민호는 알고 있어요? 아직 몰라. 하지만 곧 말할 거야. 병 얘기도요? 응. 그리고 이혼 얘기도. 수진은 절망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놓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애기도 꼭 만들고. 늦었어. 이미 다 진행된 일이야. 순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미 재혼 상대와도 만났어. 그 여자도 동의했고. 뭐라고요? 놀라지 마. 그 여자도 상황이 어려워서 재혼을 원했거든. 서로 도움이 되는 거야.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민호의 재혼 상대까지 정해놨다니. 그 여자가 누구예요? 너는 몰라도 돼. 어차피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관계없는 사람이요? 제 남편 재혼 상대인데. 내 남편? 곧 남남이 될 사람인데 뭔 내 남편이야. 순자의 말이 점점 잔인해졌어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너무하다고? 내가 너무한 게 아니라 내가 무능한 거야. 무능하다고요? 그래. 3년 동안 애 한 명 못 낳은 게 무능한 게 아니면 뭐야? 수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애를 가져봐. 할 수 있어? 순자의 도전적인 말에 수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못하잖아. 그럼 내 방법대로 하는 거야.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호가 일찍 들어온 거였죠. 뭔 소리가 이렇게 커. 수진아, 또 왜 울어? 민호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순자가 먼저 말했어요. 민호야, 잘 왔어.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어머니? 앉아. 중요한 얘기야. 수진은 이제 정말로 끝이라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털어놓을 거였거든요. 과연 민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민호가 소파에 앉자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순간이 온 거죠. 민호야, 엄마가 아파. 아파요? 어디가 아프신데요? 췌장암이야. 말기고. 길어봐야 6개월이래. 민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농담이시죠? 농담할 일이야? 이거 봐. 순자가 진단서를 보여주자 민호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달 전에 알았어. 너 걱정시키기 싫어서. 민호가 수진을 돌아봤어요. 수진아, 너는 알고 있었어? 저는 방금 들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밤마다 나가신 건 병원이랑 여러 곳을 다닌 거야. 그리고 너희 미래를 위해서. 순자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미래요? 무슨? 민호야, 엄마가 죽고 나면 너 혼자 남겨져. 그런데 수진이랑 있으면. 어머니, 수진이 급하게 말렸지만 순자는 계속했어요. 애가 없잖아. 3년 동안 이대로 가면 우리 집안대가 끊어져. 민호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어요.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설마. 맞아. 너희 이혼하고 너는 재혼해야 해. 말도 안 돼요. 저는 수진이를 사랑해요. 민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사랑? 그 사랑으로 아이를 만들 수 있어? 그건 시간이 지나면. 시간? 내게 시간이 얼마나 있는데. 순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죠.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미 다 계획했어. 집도 팔고 재혼 상대도 정했고. 재혼 상대까지요? 응.
너랑 나이 비슷하고 애둘 있는 좋은 여자야. 재혼하면 바로 아빠가 되는 거지. 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럼 대를 어떻게 이을 거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민호의 단호한 말에 순자가 당황했어요. 민호야, 현실을 봐. 수진이가 정말 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수진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뭐가? 제가 사실 숨긴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어요.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순자와 민호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임신 초기라서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수진이 가방에서 임신 확인서를 꺼냈어요. 이게 진짜야?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확인서를 받아봤어요. 진짜예요,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호가 수진을 꽉 안았어요.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났죠. 어머니, 들으셨어요? 아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지만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당황도 있었거든요. 정말이야? 네, 어머님, 정말이에요. 수진이 순자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뭐, 이혼은 하지 말아요. 저희가 어머님 곁에서 끝까지 모실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까지 강하게 버텨왔던 감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어머님,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해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민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얼마나 계시든 저희가 곁에 있어야죠. 민호야, 어머니 죄송해요.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고 계신 줄 몰랐어요. 순자가 드디어 울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혼자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 거죠.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무 심했지?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다 이해해요. 정말 미안해. 나도 너무 무서웠어. 혼자 죽는 게. 혼자 안 죽으세요. 저희가 다 함께 있을 거예요. 민호도 어머니와 아내를 함께 안았어요. 어머니, 집은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아직 계약은 안 했어. 되돌릴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리고 치료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순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어머님, 이제부터는 정말 가족으로 지내자. 남은 시간이 얼마든 상관없어. 그날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모든 오해와 갈등이 풀리고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시작된 거죠.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거예요.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 어땠나요? 여러분들이 예측한 점수랑 비슷했나요?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